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되어 더 이상 당 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시는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합니다.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네, 오늘 뉴스엘 라이브는 방금 듣고 오신 한동훈 대표의 기자회견 이야기부터 네 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영 전 국회의원,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직을 내려놓겠다면서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됐고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의원님, 저 이야기만 들으면 한 대표에게는 사실 사퇴할 의지가 없었지만 나는 지금 쫓겨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자발적인 사퇴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타의에 의한 어떻게 보면 좀 강압적인 어떤 굴복이다. 이렇게 본인은 규정을 한 것이고 이것은 본인의 오늘날의 사퇴는 결코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의도했던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현재 당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번에 최고위 붕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결정도 아니고 또 이것이 지금 이 탄핵 정국을 수습할 수 있는 올바른 해법도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암시하는 것이고요. 또 오늘 발언에서 볼 수 있겠지만 한 대표는 여전히 탄핵을 찬성했던 본인의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탄핵을 반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유지했던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대변인께서는 저 대목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사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사퇴라고 쓰고 쫓겨났다라고 읽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일단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이 담화문 안에 많은 고민 지점을 얘기했다고 봅니다. 일단 두 번의 사과 인사를 했는데 첫 번째 사과는 아마 이제 비상 계엄에 대한 사과였고요. 두 번째 사과는 탄핵에 대한 사과 아니었습니까? 이 부분이 아마 한동훈 대표의 고민 지점이자 그동안 한 일주일 동안 갈짓자 행보를 했던 것에 대한 배경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한동훈 대표가 참 고민스러웠을 지점이다라고 보여지는 게 비상계엄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었다라는 부분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안 한다면 그러면 계엄 옹호당이나 아니면 내란 옹호당이라는 그런 프레임에 씌일 수 있다. 이 부분을 경계했었던 그런 한동훈 대표가 결국은 사퇴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아쉬운 대목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탄핵보다 더 나은 길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동훈 대표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제 의총장에서 일부 의원들의 격앙된 사퇴 요구를 받고 나올 때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탄핵 가결 종료에 대해서는 좀 후회하진 않습니다. 저는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라와 국민만 생각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잠깐 동안 많은 생각들이 그리고 제 인생의 많은 장면들이 스쳐갔습니다.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 이 전 의원님. 그러니까 대통령이 조기 퇴진을 거부한 상황에 탄핵밖에는 답이 없었다. 이런 항변인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처음에 이 일이 터지고 났을 때 본인은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이 계엄을 해제하는 표결에 참석하도록 의원들을 한 18명 같이 함께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부터 이제 대통령실에 꾸준히 이제 질서 있는 퇴진 이거를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고 또 대통령이 당에 일임하겠다라는
대국민 담화도 있었고 처음에는 조금 잘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보이다가 중간에 몇 번의 이제 소위 말하는 갈짓자 행보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때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한덕수 총리가 그때 이제 당사에 와가지고 같이 섰던 모습. 예. 그때 이제 그 많은 사람부터 비판을 받았죠. 그 이후에 있었던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다시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또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계엄 상황에서 그런 것들 보면서 이제 그 지지자들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그렇고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끝에 가서는 대통령이 탄핵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굳혔었고 그때는 이미 벌써 당내에 탄핵이냐 마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그 후폭풍으로 이번에 이렇게 사퇴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당대표에서 쫓겨나느냐 안 쫓겨나느냐 이 부분을 본인 쫓겨났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젊은 기자가 이렇게 쫓겨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에 그 기자의 입을 빌려서 자기는 쫓겨나는 거다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계엄 선포가 불법이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 계엄을 막아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도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해낸 이 위대한 나라와 그 국민을, 보수의 정신을, 우리 당의 빛나는 성취를 배신하는 겁니다. 윤 의원님, 저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저 부분이 참 눈에 띄던데 비상계엄을 불법이라고 선포한 것에 더해서 이것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국가와 국민과 보수의 정신을 배신하는 거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말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적이라고 최초부터 규정했던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본인은 스스로 절대 굽히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마치 그것이 정당했다라는, 어쩔 수 없는 방어권 행사였다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우리가 동조한다면 과연 앞으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보수 정당이 국민의 다시 선택을 받을 수 있겠는가, 수권 정당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오늘 털어놓은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한동훈 대표의 발언 자체는 앞으로 이 국민의힘이 가야 할 길, 또 합리적인 보수로서의 어떤 기준에 있어서는 크게 틀린 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탄핵 사태가 또다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보수 정당이 극소수의 극단주의자들이 휘둘리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저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데요. 다만 저는 오늘 한동훈 대표가 마지막 사퇴를 밝히는 시점이었고,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하고 싶어하는 말은 이미 국민들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또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쫓겨났다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한 대표가 사실상 최고위 붕괴로 쫓겨났다는 사실도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동훈 대표가 오늘 정도는 그냥 담백하게 본인의 사퇴 의견을 밝히고, 어차피 다음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여기에 한동훈 대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본인의 정치적 견해를 밝힐 기회는 많았을 텐데 오늘 마지막이 조금 너무 과격했던 게 아닌가 하는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 과격했던 거 아닌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게 마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헌납하는 것이다, 이런 강한 반발도 나왔죠. 한동훈 대표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와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비판해 주신 국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당원 동지들과 우리 당직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혜미 변호사님. 네.
재판 타이머는 멈추지 않았다. 얼마 안 남았다. 이 부분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계엄과 견주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엄은 반헌법적인 부분이에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이런 엄중한 시국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정권을 헌납할 수 없다라는 당리당략적으로밖에 비칠 수 없는 우려가 내부에서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과 그 건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정치적 셈법을 이야기한다. 한동훈 대표 사실상 쫓겨난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 기류는 어떻습니까? 배신자를 선별해야 된다. 누가 찬성표를 던졌느냐. 그리고 더 이상은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은 동지가 아니다라고 본인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수의 가치 지고 있는 거 맞습니까? 보수는 기본적으로 그 어느 진영보다도 헌법 수호해야 됩니다. 법률 따라야 되죠. 지금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는 건 반헌법적인, 반법률적인 불법 계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인식은 어땠습니까? 보수가 그렇게 금가옥조처럼 해왔던 한미동맹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으로부터 어떤 반응 내세웠습니까? 한미동맹을 허문 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렇다면 보수 가치라는 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대통령 탄핵 말고는 사실상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신자라니요. 그리고 그것을 용인한 당대표를 쫓아내는 게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이 보수 정당을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우리 미래 세대가 계엄을 현실에서 목도했습니다. 보수 정당 지지 당분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멀어진 마음을 조금이라도 당기는 건 국민적 선택에, 국민적 부름에 부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을 국민의힘이 지금도 하지 못하고 있구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장 변호사님 말씀은 이 계엄이라고 하는 이 논의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이 논의는 층위가 다르다 이런 주장을 하신 것 같아요. 윤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물론 뭐 중대성의 사안에 있어서는 현재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야당 대표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사실 저는 국민들께서도 물론 윤석열 대통령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앞으로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죠.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불법 대북 송금. 자, 만에 하나 정말 이들 중에 여러 가지 혐의가 사실이라면 그렇게 가정한다면 국민들은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대통령직을 맡길 수 있습니까? 저는 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 뭐 조기 대선이 돼가지고 사법 리스크를 간신히 극복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현직 대통령이 매주 재판을 나가야 됩니다. 자, 대통령 됐다고 재판 멈춰야 되겠습니까? 그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재판에서 3심 재판이 나와서 대통령직을 그만둘지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의 헌정질서 수호와 국정 수반의 역할을 맡긴다? 이건 역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비상계엄 사태의 혼란만큼이나 계속되는 혼란일 것입니다. 저는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단순히 한 명의 정치인 개인이 아니라 지금 유력 대권주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까지 같이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해체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는 게 사실입니다.